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경대학교 디지털정보센터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사서 이경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안내 드릴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은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실물적인 자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도서나 아니면 DVD나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일단 실물 자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전자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도서관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우리 도서관 전면인데요. 제가 이용자 교육을 나갈 때마다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도서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우리 학교에 들어왔고 이용을 하면서도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어디에 있을까요? 본관동에 있습니다. 본관동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들이 찾기가 쉬우려면 아세바가 있는 건물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러한 광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안에 보면 정보 검색실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보 검색실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하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자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프린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프린트하거나 자료를 검색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실이 있는데요. 이곳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거나 DVD로 되어 있는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교육 자료 같은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 자료실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책, 그 다음에 연속 간행물,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도서관은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지 한번 볼게요. 종합자료실. 이곳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책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종합자료실은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곳도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정보검색실,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9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자유열람실이라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 1학기부터는 전부 다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학기에도 계속 9시부터 6시까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검색실인데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린트를 많이 사용하고 또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프린트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프린트기는 카드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 카드는 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복사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카드를 구입하셔서 프린트가 가능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앉으셔서 프린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검색실을 이용하실 때에는 그룹 토의는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룹적으로 토의를 하시게 되면 그 소음이 발생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한 명 한 명씩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의사항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 규정인데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출 권수가 5건이고 기간은 일주일, 7일이며 연기도 가능합니다. 다시 일주일간 연기가 가능하고요. 그 연기 횟수는 2번입니다. 2번까지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해서 만약에 그 기간을 놓쳤다, 반납하는 날짜를 놓쳤다라고 하면
연체된 날짜만큼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날짜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책을 대출해 갔는데 책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게 잃어버리거나 파손되는 경우에는 동일 도서로 다시 반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일 도서가 없다, 뭐 절판이 되었거나 해서 없을 경우에는 현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일한 도서로 반납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뭐 먼저는 잃어버리지 않고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자료실인데요. 영상자료실은 영화를 보거나 교육 자료를 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사실 대경대학교 안에 본관 건물에 있지만은 사실 외부인들이 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 중턱에 있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도서관을 이용하시려면 학생증이나 학생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신분증을 지참해서 오시면 됩니다. 책을 대출하시거나 아니면 DVD를 보시거나 하실 때에 학생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자료실에 영화, DVD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보실 수도 있지만은 대출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당 2개씩 대출이 가능하고요. 대출 기간은 일주일이며 이것은 연장이 안 됩니다. DVD는 연장 안 되고 일주일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도서관에서는 스캐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스캐너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스캔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에 스캐너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스캐너가 구비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준수사항에 대해서 또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에 오실 때에는 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혹 하다가 우리 도서관에 오셔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오거나 다른 사람의 학생증을 갖고 오셔서 대출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거는 그 남의 신분증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참 크나큰 잘못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그 다음에 그 신분증을 빌려준 사람 둘 다 6개월간 대출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오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요. 음식물 반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이 되는 경우에 열람실 이용을 할 때에 자기 차례처럼 24시간을 책을 놔두고 맡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찍 오는 학생이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자리 사유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실하실 때에 자기의 물건들은 다 챙겨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끄럽게 소음을 내시거나 발소리를 내시거나 하시면 안 되시겠죠. 네, 여기까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부터는 도서관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 자료는 실물적인 자료도 있고 전자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실물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자료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경대학교 도서관을 쳐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초록색 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디지털 정보센터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도서관 홈페이지가 뜨죠.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전자자료를 이용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로그인입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자료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료를 이용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클릭을 하면 로그인하세요.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먼저 로그인부터 해놓고 하면은 걸리지 않고 쭉 나가니까 로그인부터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로그인 하실 때는 아이디는 학번이고요.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8자리와 느낌표 골뱅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8자리라고 하는 것은 2000년생 4월 18일생이다. 그러면 2000-0428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걸로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로그인 클릭하시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근데 위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학사 비번과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도서를 밑에 소장 자료 깜빡깜빡이고 있는 곳에다가 자료를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왔으니 위에 상단을 한번 볼까요? 디지털 정보센터 안내, 소장 자료 검색, 그 다음에 전자정보. 사실상 전자정보가 훨씬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실질적인 실물보다는 전자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다 들어가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서를 대출하시고 연장을 하시거나 할 때에 요 마이 라이브러리에서 대출 정보로 들어가시면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서를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도가니인데 도가니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도가니를 검색을 하니까 밑에 3개의 책이 뜨네요. 센스 있는 분은 이거 아닌데, 책이 아닌데 라고 하실 겁니다. 앞으로 가보시면 동그라미도 있고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모니터 같이 생겼죠? 요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뭘까? 위에 올라가 보시면 요렇게 책 모양은 단행본 책이라는 뜻이고요. 모니터 모양은 시청각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화 같이 DVD나 뭐 비디오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전자자료입니다. 이 전자자료에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도가니라는 책은 오디오북으로 제공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책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가니가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영화로도 제공되는 자료가 우리 도서관에 이렇게 구비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도가니를 내가 찾고 싶다. 그래서 도가니를 클릭을 하시면 네, 책에 표지가 나오고 책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 정보가 있는데요. 우리 도서관에 한 권이 있네요. 도가니는. 네, 요 중에서 도서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이 대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대출할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 대출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비치되어서 서비스 될 수 있는 자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장처로 가보시면 1자료실이라고 있죠. 도서관에 오시면 한 곳에 다 도서가 있는 게 아니라 1자료실,
2자료실, 3자료실, 그 다음에 신착 도서들은 또 신착 도서만 모여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자료실로 가셔서 책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책은 1자료실이 있고,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도서관 많이 이용해 보셨겠지만 천구기호를 가지고 도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 오셔서 책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아까 전자자료로 오디오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오디오북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걸 클릭을 하니 네, 이것도 책에 대한 정보가 쭉 나와 있고 밑에 내려가시면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오디오북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1화, 2화 그러면 이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엔터테이너. 네, 이렇게 오디오북이 틀어지면서 들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거든요. 오디오북이 중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오디오북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디오북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은 전자책을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자책은 마찬가지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핸드폰을 직접 보여드리기가 그러니까요. 인터넷상에서 핸드폰으로 그 모바일처럼 들어가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핸드폰에서 검색창이 아닙니다. 검색창이 아니라 주소창에다가 mlib.tk.ac.kr 이렇게 치시면 모바일의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인터넷상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모양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뜹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고요. 모바일에서 제가 전자책을 이용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자책 아이콘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사이트 보기가 있습니다. 사이트 보기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전자책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네, 이거는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떠지는 전자책 홈페이지인데 모바일 상에서도 전자책 홈페이지가 떠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인터넷 상에서 제가 여기 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대출을 한번 해볼게요. 네,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책을 한번 볼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뜨면서 대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뜨는데요. 우리가 전자책을 이용하게 되려면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뷰어가 있습니다. 뷰어, 볼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셔야 전자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를 미리 다 해놨는 상태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 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의 팝업 창이 뜰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다운로드라는 걸 클릭해서 다운받아라는 걸 다 받고 나서 다시 대출하기를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다 설치해 놨기 때문에 자, 허용으로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이 떴고요. 제가 빌린 책이 이렇게 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빌린 책이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죠.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어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게 다운로드가 다 되면 그 다음에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책이 열리네요. 자, 이렇게 책이 떴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뜹니다. 그 모니터 안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책이 이렇게 넘어가지면서 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책입니다. 전자책. 네, 전자책을 보여드렸고요. 네. 네, 전자책 홈페이지 보여드렸고요. 오디오북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내가 왜 봐야 되지? 논문 나 볼 필요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사실상 도서관에 들르기가 힘들고 과제는 내야 되고 이럴 때에 책을 빌리기가 조금 깨름칙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료를 검색하신 다음에 논문으로 자료를 얻어서 그걸 보고서로 작성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책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논문 검색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안에 설명서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논문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 중에서 제가 혈액암 환자 간호라는 책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자료를 검색을 했는데요. 우리 소장 자료는 없다고 듭니다. 소장 자료는 없고 밑으로 내려가면 학위 논문이 떠져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또 내려가면 국내 학술지 논문이라고 떠져 있습니다. 위에 학위 논문은 석사 학위, 그 다음에 박사 학위, 학위를 따기 위해서 논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들이 위에 제공되고 있고 밑에는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님이 아니어도 학술지에 자기가 논문을 써서 이렇게 기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인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혈액암 환자의 지지적 간호라는 자료를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죠. 네. 제가 아까 우리 학교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제가 자료 하나를 클릭을 했더니 새로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서 대경대학교 도서관이라고 뜨고 리스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 리스라는 사이트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논문, 거의 대부분의 논문들을 다 모아갖고 한 사이트에 다 모아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학위 논문들도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학술지 논문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외국 자료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교수님이나 아니면 연구원들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리스를 굉장히 친밀하게 이용하고 여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하셔도 바로 리스로 넘어가질 수 있도록 논문 자료를 클릭을 하면 넘어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로 들어왔고요. 아까 제가 검색하였던 혈액암 환자의 지지적 간호라는 자료가 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자료를 얻는 거. 그래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료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원문 보기라는 게 있고요. 이 중에 클릭을 하게 되면 세 군데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DSL과 KCI는 사실 거의 국가에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PI는 개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DBPI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DBPI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이 회사의 자료를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에 들어가서 자료를 이용할 때 DBPI 자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DBPI, 키스,
이 아티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샀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DBPI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한 번씩 오류가 생기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는 분명히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했고 들어갔을 때 리스트로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대경대학교로 떠져 있는데 왜 DBPI로 들어가면 기관 인증이라고 뜨지? 왜 로그인을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DBPI 회사에서 이러한 정책을 쓰는데요. 바로 연결되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PI에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도서관 홈페이지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번거로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도서관 홈페이지로 로그인 되어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로그인 되어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로 가시면 오른쪽에 전자정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키스, DBP야, 이 아티클 이렇게 세 개는 논문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우리 아까 어떤 사이트에 서 논문을 봤지요? DBPI에서 논문을 봤지요. 그래서 DBPI에 들어가서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DBPI를 우리 도서관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DBPI 쪽으로 넘어가시면서 네, 바로 대경대학교 소속으로 인증되셨습니다. 라고 뜹니다. 이게 바로 로그인이 되었다는 거죠. 인증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검색을 하시면 네, 이렇게 자료가 뜹니다. 그리고 이걸 클릭을 하면 네, 자료로 들어가지겠죠. 자, 그리고 논문 보기가 있습니다. 논문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논문이 떠집니다. 자, 이렇게 논문이 떠졌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렇게 논문이 떠지면서 논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논문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다운을 받아서 다음에 또 이용할 때 다운받았는 것을 바로 보시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저장을 해놓고 다음에 보실 때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PI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에서 샀는 자료라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 간혹 가다가 유료라고 뜨면서 돈을 내야 되는 것이 뜨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 도서관에서 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유료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개의 큰 회사의 것을 우리 도서관에서 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은 거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까 리스에서 DBPI로 들어가서 우리가 자료를 보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리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리스에 다시 돌아가서 원문 보기 3개 중에서 KCI라는 것이 있습니다. KCI. 제가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KCI라는 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료가 하나 있다, 논문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논문을 보고 우리가 보고서를 쓰듯이 학생들이 보고서를 쓰듯이 논문을 보고 그 논문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교수님이나 아니면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보고 그거를 인용해서 자기의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용하는 거는 자기 논문에다 인용할 때는 참고문헌이라고 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 혈액암 환자의 지지적 간호 요구도 예측 요인이라는 자료 같은 경우에 참고문헌이 30개 되고 그 다음 이 자료를 또 인용했는 자료가 있겠죠. 이 자료를 인용했는 자료는 13건이다 라고 이런 정보를 줍니다. 자, 그럼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
내가 너무너무 정확한 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아, 나 진짜 필요한 자료다 라고 했는데 이 자료하고 비슷한 자료를 내가 찾고 싶어. 그럼 또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자료 하나를, 내가 정말 필요한 자료를 하나를 띄워놓고 이 자료에 참고 문헌을 찾고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 인용이 되었지, 인용되어진 문헌을 찾으면 사실상 좀 더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고 문헌과 인용되어진 문헌을 찾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로그인도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여기는 그냥 마찬가지 자유롭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벌써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로그인을 했습니다. 네, 로그인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아까 참고 문헌이 뭔지 요거를 클릭하면 사실은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쓰기 위해 참고했던 문헌이 뭔지를 쭉 보여주고요. 이렇게 30개. 그 다음에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 차후에 이 논문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인용한 논문이 13개라고 합니다. 13개 클릭하면 이렇게 떠지고, 얘는 클릭을 하면 자료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게 관련된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KCI입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도 설명을 타 학과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CI라는 사이트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논문 검색 안내를 드렸고요. 네, 그 다음은 KOCW라는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강의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자료를 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타 대학에서 어떠한 강의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자료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전자정보에서 동영상 강의 쪽으로 들어가면 그 중에서 KOCW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다른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자료 같은 것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IT 동영상 강좌, 외국어 동영상 강좌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자료거든요. IT 동영상 강좌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트 보기. 자, 이렇게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픽, 그 다음에 IT 교양, 이러한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대경대학교에서 구입을 해서 제공되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여기에는 자격증 관련 그 교육도 있어서 이걸 통해서 컴퓨터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IT 강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동영상 강좌.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게 보면 토익이라든지 탭스, 그 다음에 토플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또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 강좌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모바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넣었는데요. 모바일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검색창이 아니라 주소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소창에서 적혀져 있는 mlib.tk.ac.kr을 쳐주시면 모바일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도서관 행사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행사인데요. 전자정보 박람회라고, 본래는 5월 달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매년 5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여의치 않아서 9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할 예정인데 또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9월 달에 계획하고 있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알림이 갈 겁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자료가 오거나 아니면은 전자자료가 오는 경우에, 새로 들어오는 입고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알림으로, 알림톡으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메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메일을 열어보시거나 또는 그 다음에 알림톡을 잘 확인해 보시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새로운 책이 들어왔다, 아니면 행사가 있다 라고 할 때 그걸 이용해서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거나 더 상세하게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도서관으로 오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우리 과에서는 또 우리는 이러한 자료를 좀 안내를 받고 싶다. 특별한 과에서 사실은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또한 논문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학과 특성에 맞게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도서관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